유럽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전후국제협조와 세계평화를 위해 UN, 즉 국제연합의 설립을 주도했다. 국제연합, 연맹이 아니라 연합의 설립을 주도했다. 그러나 세계 정세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나라의 대립으로 흘러갔다. 소련이 일부 국가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도록 지원하자 미국 대통령 트루먼 덕트린을 발표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자 했다. 또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서유럽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먼저 하겠다는 내용의 마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맞서 소련은 코민포름을 만들어 대응했으며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코메콘을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각각 미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소련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해 군사 방위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사이에서 냉전 체제가 유럽에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내가 좀 말 덧붙이자면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국제연합이야. 근데 갑자기 막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국제연맹이 그 이후에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하면 틀린 거다.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 그리고 마셜 계획 미국이 한 거 외워줘야 되고 코민포른과 코메콘 소련이 한 거 외워줘야 돼. 그리고 군사방위체제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인 거 알아줘야 되고 그리고 유럽에선 냉전이 일어났지. 즉 신경전을 벌였단 말이야. 하지만 이 유럽의 강대국들의 냉전에 동아시아는 열전이 일어났어. 유럽의 냉전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무력을 이용한 전쟁인 열전이 벌어졌다. 중국에서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중국 대륙에서 밀려난 국민당은 중화민국정부를 타위안으로 옮겼다. 한편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 뒤 남북에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된 한반도에서는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 끝에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1950년에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남북이 분단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베트남의 열전 베트남은 일본의 항복 이후 호찌민의 주도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프랑스는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베트남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쪽에 미국이 지원하는 반공 정권인 즉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권인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 정리하자면은 유럽의 냉전, 즉 신경전과 다르게 동아시아에서는 치열한 뜨거운 열전이 일어났는데 이 열전은 무력을 이용한 거였지.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공산당이 이겼고 그래서 공산당은 굳이 중국 내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까
중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고, 하지만 국민당은 졌으니까 그에 밀려나 타이완으로 중화민국 정부를 옮겼지. 그리고 한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된 뒤 이제 각각 다른 정부가 수립됐지. 북한과 남한으로. 근데 여기에서 북한이 갑자기 전면적으로 남침했지. 즉 북한이 남쪽으로 침범했다. 그래서 남침인 거야. 이를 통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리고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배였는데, 그리고 일본 항복 이후에 호찌민을 주도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이 선포되었어. 이러니까 프랑스는 자기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왜 갑자기 지 독립국을 선포하지?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둘이 붙었고, 결과적으로 베트남이 이겼지만, 하지만 분단되었고, 이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한편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거점으로 삼으려 했고, 이에 따라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 잔재는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다. 또한 일본은 6.25 전쟁 특수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졌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국, 범인 국가가 일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일본이 그래서 항복한 국가지. 그래서 원래 벌벌 기어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아시아의 반공거점으로 딱 일본을 짚은 거야. 그러면서 일본을 미국이 지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본 군국주의 잔재,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그러한 악행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어. 그리고 또한 일본의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터졌잖아. 근데 6.25 전쟁에서 필요한 그런 구호물품이나 다른 물품, 화약 이런 것들을 6.25 전쟁, 그 6.25 전쟁 때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이제 일본이 맡으면서 6.25 전쟁 특수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지. 챕터 2. 8.15 광복과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하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선언과 함께 한국은 그토록 꿈꾸던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은 지난 수십 년간 독립운동가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성과였다. 하지만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에 얻은 결과이기도 했으므로 광복 이후 한국은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이 중심이 된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 배경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는 좀 전에 나왔던 협약이야, 협약.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회담을 3개 했단 말이야, 3개. 첫 번째로 카이로 회담, 두 번째로 얄타 회담, 세 번째로 포츠담 회담인데, 카이로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했고, 얄타 회담은 이제 뭐 독일 분할 전쟁 어쩌고저쩌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문제 논의인데,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왜 발음이 안 되지?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했다는 거야. 즉 소련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을 결정한 거야. 그러면서 이 소련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들어왔고,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일본이 원폭을 맞고 이제 항복을 하는 순간, 그러면은 소련은 이미 한국에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갑자기 또 냉전이 터졌잖아. 이러면서 분단이 된 건데, 하여튼간에 얄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일전 침전이 결정된 거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카이로 회담의 내용, 즉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다시 재확인했다.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이제 광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마디로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 거야. 하여튼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된다. 조선의 광복 직전 조선 총독부는 여운형에게 일본의 안전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치안 유지권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여운형은 정치범의 석방, 식량 확보, 치안 유지, 건국을 위한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약속받고 이를 수락했다. 여운형은 안지용 등과 함께 다양한 성향의 민족운동 지도자들과 기존의
조선 건국 동맹을 기반으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즉 건준을 조직했다. 건준은 완전한 국가 건설, 민주주의 정권 수립, 국내 질서 유지와 대중생활의 확보를 강령을 내세웠다. 건주는 대부분의 시군 지역에 지부를 설치해 치안 행정 유지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나 건주 내에서 좌익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자 안재홍 등 우익 인사들은 이에 반발하며 건준을 탈퇴했다. 한편 미군의 한반도 주둔 결정 소식을 들은 건주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는 국가 건설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정부로서의 그런 대표성을 갖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부를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로 개편했다. 이제 한마디로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제 일본의 그런 각기 관료들은 대충 항복하겠다는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광복 직전 조선 총독부는 요원형이 굉장히 유명한 독립운동가란 말이야. 이 사람은 중도 좌파야. 이 사람에게 일본의 안전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치안 유지권을 그런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요원형은 추가 조건을 내밀면서 오케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건준을 조직했는데 건준에는 중도 좌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향의 민족운동 지도자들 우위까지 함께 조직을 했다는 거지 건준을. 그러면서 강령으로 완전한 독립국가 건설, 즉 우리 국가에 아무도 다른 애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걸 강령으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시군 지역에 지부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좌익 역량, 즉 요운형 쪽 역량이 점점 확대되자 안재홍 등 우익 인사들은 그에 반발하면서 건준을 탈퇴했지. 그런 건 그냥 듣고, 이제 한편 미군의 한반도 주둔 결정 소식을 들은 건주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이게 북한이 아니야. 이거는 북한이 아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처음으로 선포한 거야, 이 건준이. 이게 왜 그랬냐면은 내가 아까 강령으로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잖아. 이 이념에 따르면은 미군이 주둔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미 국가를 건설해가지고 우리 이미 국가 있는데 미군아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 대충 이런 생각을 했었겠지. 하지만 미군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거야.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나누어 점령하다 1945년 8월 소련은 대일전 참전을 선포,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얄타회담 내용이지. 그 대일전 참전을 선포하고 한반도로 내려왔다.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우려한 미국은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나누어 점령하는 방안을 소련에 제시했다. 소련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38도선은 사실상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이 되었지. 9월 초 한반도에 들어온 미군은 미 군정을 설치하고 기존의 조선 총독부 행정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미군정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라 선언하고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제 38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군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 이걸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얄타 회담으로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소련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미군이 안 된다 이러면서 38도선 이북으로 넣어 이남은 우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9월 초에 한반도에 미군이 들어오고 미군정을 설치했어. 즉 미군이 만든 정당 뭐라고 해야지? 정치 행정기구, 정치기구 이런 거란 말이야 미군정이. 근데 이런 미군정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생각했을 때 효율적인 거는 다른 걸 다 부정한 다음에 이제 원래 이 한반도에 있었던 기존의 조선 총독부 행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지.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조선 총독부에는 친일파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행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친일파 정산이 점점 더 어려워진 거지. 하여튼간에 이제 미군정만이 38도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를 선언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도 않은 거야. 하지만 소련군은 이제 이 사람도 합리적인 인간이란 말이야. 그냥
목적이 니들이 뭐 원하는 거 해 이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던 인민위원회를 인정하는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 즉 미군정은 직접 통치, 그 다음에 소군정은 간접 통치인 거다. 새 국가를 건설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다. 광복 이후 독립국가 건설의 의지가 분출하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 송진우, 김성수 등을 비롯한 우익 세력은 한국민주당을 결성했다. 박현영 등 좌익 세력은 조선공산당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승만은 여러 정당과 단체를 연합해 독촉협,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했다.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 개인 자격으로 기욱한 김구 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은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이 분할 점령한 상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웠다. 정리하자면은 이제 당연히 원래 있었던 그 일본인들이 다 빠지니까 우리만의 정치 뭐 제도를 만들자 이런 게 의지가 분출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우익, 좌익,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 등의 대한민국 정부 요인에 다양한 정당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우익은 한국민주당, 좌익은 조선공산당, 이승만은 독촉협, 그리고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은 한국독립당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 없는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뒤에 이해하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좌익 쪽에는 이때의 좌익은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군은 뭐야? 자본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좋게 안 봤단 말이야. 따라서 좌익의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이 있는 남쪽에서 잘 되기 어려웠어. 그래서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을 무시했고, 그다음 우익 세력은 당연히 이 미군정의 이념과 비슷하니까 오케이 했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온 거잖아. 그리고 우익 세력들과 대부분 다 연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독재표를 만들었으니까 독재표도 오케이 했는데 김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약간 다양한 그런 파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힘이 컸단 말이야. 그리고 김구란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주대가 있는 사람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막 하기가 어려운 거야. 김구한테 뭐 해라면 쉬운데요? 이러니까 그게 자기 옳다는 거에 쭉 가니까 그 한국독립당은 미군정이 무시를 했어. 그러면서 한국민주당과 독촉협이 이제 남한에 자리 잡게 되었지.